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팀 프리뷰 템파베이 레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77승 85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를 기록을 하면서 2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하고만 템파베이였고요. 허리케인 밀튼의 영향으로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양키스의 시범 경기 구장인 조진 스타이머레너 필드에서 새빵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시즌이었어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또 한 번 도전을 천명을 했었죠. 김하성을 데리고 가면서 보강을 했는데 김하성이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었고요. 6월 말까지는 5할 승률에 플러스 12를 기록하면서 지구선두 양키스의 반게임 차 뒤진 지구 2위였는데 7월에 7승 18패로 내리막길을 타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 2014-18년 이후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9월 말에 패트릭 셀러스키가 팀 역대 세 번째 구단주가 된 부분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프 시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닉 마르티네즈와 1년 1,300만 달러 계약을 했고 스티븐 매츠와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드릭 멀린스와 제이슨 프레일리를 계약을 했어요.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제이콥 멜튼은 또 데리고 왔고 저스틴 헨리 말로이, 게빈 넉스, 벤 윌리엄스, 빅터 메사 주니어 선수들을 좀 잘 써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는 캠 부저, 에드워드 올리베라스, 그리고 블레이크 세이볼, 로건 데이비슨, 제이크 우드포드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굵직한 선수들이 팀을 많이 떠났죠. 브랜든 라우, 셰인 바즈, 페어뱅크스, 에드리안 하우저, 맹검, 조시로우, 모레, 메이슨 몽고메리, 앨릭스 파이도가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좋습니다. 그래도 템파베이 구단 사정상 큰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투타에서 FA 계약을 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높게 샀고요. 템파베이답게 트레이드, 특히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트레이드에서의 주요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껴가지고 잘 그쵸. 선수를 챙겼다라는 점에서 B까지 주기는 또 애매해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전 B입니다. 생각보다 올해 변화가 컸어요. 템파베이는 프리드먼 시대부터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했는데 이번 겨울에도 그 철학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템파베이가 다른 리빌딩 팀들하고 차별화가 있는 거는 힘든 환경에서도 허무하게 시즌을 포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올해도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을 데리고 오면서 일단 시즌 의지를 이어가는 그 기계, 팀 핵심들이 빠져나갔고 돈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템파베이는 또 한 번 템파베이답게 시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높이 사서 저는 B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게빈 럭스, 2번 얀디 디아스, 그리고 조나단 아란다, 주니어 카미네로, 세드릭 멀린스, 제이크 프레일리, 테일러 월스, 챈들러 심슨, 닉 포르테스가 라인업을 구성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은 드루 라스무센과 페피오가 있고요. 맥클레난이 자완으로서 3선발에 들어왔고 닉 마르티네스와 스티븐 매츠가 선발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으로는 에드윈 우세타, 그리핀 잭스, 게러 클레빈저, 브라이언 베이커, 메이슨 잉글러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돌아온 트로피카나 필드입니다. 지난 시즌 템파베이의 가장 큰 변수는 홈 구장을 쓰지 못한 거였죠. 양키스의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머물렀지만은 스프링 캠프 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구장과 비교했을 때 시설도 많이 열악했고 야외 구장을 쓴 부분이 템파베이에게는 어색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정 일정이 시즌 중반에 몰려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동이 굉장히 많았었죠. 작년에 홈에서 41승 40패로 선전을 했더라고요. 81게임 중에 63경기를 매진시키면서 나름대로 관중 동원도 했는데 우천 지연이 17번이나 있었습니다. 경기 지연에서 걸린 시간이 총 17시간 47분. 성적하고 별개로 육체적이나 멘탈적으로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올해 다시 트로피카나 필드에 복귀를 하죠. 허리케인에 뜯겨진 지붕을 수리를 했고 4월 7일 홈 개막전에 맞춰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보더라고요.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물품 배송에 지연이 있긴 했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사 비용 약 6천만 달러를 들여서 더 두껍고 튼튼한 재질로 지붕을 보수를 했고 메인 전광판이라든지 음향 시스템, 구장 시설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구단주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데뷔를 했습니다. 템파베이가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홈 이점을 잘 누린 팀이었었죠. 2021년부터 2022
2024년까지 홈에서 통산 198승을 올렸는데 같은 기간에 다저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승리였습니다. 현재 2029년 세구장 건립을 목표로 하면서 템파베이 야구 열기를 다시 높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연고지에 남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템파베이에 남아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인기가 반등하는 탄력성을 올해 다시 보여줘야 돼서 홈 구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올 시즌 템파베이의 가장 중요한 정말 점이라고 중요하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지 말자. 다른 구단의 구단주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예. 메이저리그 선수는 굉장히 자긍심이 크기 때문에 근데 다른 팀의 구장을 쓰고 있다는 거. 그쵸. 심지어 메이저리그 구장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좀 박탈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박힌 돌과 굴러온 돌입니다. 돌이에요? 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로스터 변동이 상당히 많았던 템파베이였어요. 타선에서는 브랜든 라우, 조시 로우, 제이크 맹검이 빠져나갔고 투수진에서도 셰인 바즈, 마무리인 또 피트 페어뱅크스가 팀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투수 29명 중에 16명만이 잔류가 되어 있고요. 타자 27명 중에 올 시즌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는 1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로스터 변동이 심한 템파베이인데 그 중에서 박힌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얀디 디아스, 조나단 아란다, 주니어 카미네로가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얀디 디아스는 가장 베테랑인 선수로서 테이블 세터진에서 출루와 득점권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조나단 아란다는 지난 시즌 올스타에 뽑혔지만 그 뒤에 부상으로 빠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올 시즌 좀 건강하게 뛰어야 되겠고요. 올 시즌 템파베이가 로스터가 많이 바뀌면서 파워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주니어 카미네로가 파워를 확실하게 실어주면서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굴러온 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 혹시 박힌 돌을 빼라는 건 아니죠? 빼라는 게 아니라 조화를 아니, 나 이루라는 지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목이 빼라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혹시나 신뢰될까봐 참았어요, 일단은. 굴러온 돌들이 많은데 굴러온 돌들이 지금 얘기했던 박혀있는 돌들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가야 돼요. 케빈 럭스, 제이크 프레일리, 세드릭 멀린스 이런 선수들이 아마 주전 선수들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케빈 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라인업에서도 1번 타순에 배치가 될 정도로 테이블 세터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프레일리는 우투수 상대할 때 플래트 시스템에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드릭 멀린스도 아마 중심 타선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들은 라인업에 짜임새를 더해줘야겠고 벤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에서의 컨택 능력을 인정을 받았던 선수고 내야진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벤치에서 출전을 하면서 좀 더 팀에게 효용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케빈 캐시 감독도 새로운 야수들에 대해서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끼지 않았고 투수진에서도 현재 박혀있는 돌들 라스무센, 페피오, 맥클레난이 1, 2, 3 선발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FA 영입을 한 베테랑 선수들 닉 마르티네즈와 스티븐 매츠가 하위 선발진을 맡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마르티네즈는 로테이션으로도 준수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언제든지 또 불펜에서 마당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스티븐 매츠는 부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선발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만 하다면 충분히 셰인 맥클레난과 함께 좌투수로서 선발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발진에서도 이 두 명의 외부 영입 선수들이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요 선수들과 함께 새로 데려온 선수들이 조화를 잘 이뤄서 가기를 기원하는 바람으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무한 경쟁 구도예요. 좀 비슷하죠. 현재 템파베이가 구단주만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단 구성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리가 보장된 선수가 몇 명 없어요. 앞서 얘기를 하셨던 디아스, 카미네로, 아란다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챔들러 심슨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생각보다 수위 판단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이 겨울 동안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월린스도 일단 주전으로 나오겠지만 갈수록 컨택트가 흐려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계속 주전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프렐리도 컨텐더 팀의 주전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내야에서도 라우가 빠진 이후에는 케빈 럭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럭스가 통산 자화 상대 타율이 1할
할 때입니다. 본인은 뭐 포지션이 고정이 돼서 이제는 공격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타석에서 실제로 발휘될지는 미지수라고 봐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좌타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니 델루카와 윌리엄슨 같은 우타자들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선수들의 경쟁이 스프링 캠프 때부터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한 경쟁 구도를 올해 템파베이의 키워드 중 하나로 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몰볼입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타선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준 에릭 니엔더 사장이었거든요. 장타력은 있지만 삼진이 많았던 브랜든 라우를 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브랜든 라우가 삼진율이 27.3%였는데 리그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타석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타격을 했던 조시 로우도 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 밖에도 크리스토퍼 모렐, 허스윙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그리고 마이스너, 밥 시모어 이런 선수들을 정리를 하면서 타선에서 헛스윙이 많고 삼진이 많은 선수들을 처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타선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세드릭 멀린스, 게빈 럭스, 제이크 프레일리 이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뛰었던 라우나 로우 그리고 모렐 이런 선수들보다는 장타력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삼진율이 떨어지고 컨택 능력과 운동 능력이 더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야구를 해야 되는 템파베이예요. 지난 시즌에 템파베이가 메이저리그 도루 1위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요. 챈들러 심슨 지난 시즌에 109경기에서 44개의 도루 했는데 도루 실패가 생각보다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시즌에는 더 많은 경기 출전을 하면서 루상에서도 좀 더 영리한 도루 시도를 하면서 도루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 휴스턴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제이콥 멜튼 역시도 2023년 46도루, 2024년에도 30도루 기록하면서 스피드도 갖춘 유망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팀에게 스피드를 충분히 더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피드 있는 선수들을 바탕으로 스몰볼을 해야 되는 팀이 템파베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몰볼은 또 수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 외야진의 수비가 특히 좋지를 못했거든요. 챈들러 심슨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해 주셨지만 중견수 수비에서 좀 미숙한 모습 보이면서 코너 외야수로 갔는데 외야진의 수비가 개선이 되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수비를 해줘야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스몰볼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템파베이가 가장 또 뛰어난 점은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뛰는 야구를 펼치겠다는 거는 이미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템파베이가 본인들의 강점을 잘 살려서 뛰는 야구 플러스 알파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외야 수비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로 가는 것도 조금 더 외야 수비하는데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마무리의 재발견입니다. 페어뱅크스가 원래는 올해도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을 수가 있었죠. 팀 옵션 7억 달러가 있었는데 그걸 템파베이가 행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페어뱅크스가 템파베이 역대 통산 세이브 1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올해 그에 앞서서 결별을 선택했던 거는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현지에서는 그래서 캐시 감독이 무세타나 잭스, 브라이언 베이커 같은 투수들을 좀 유동적으로 내세우는 집단 마무리 체제를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무세타 같은 경우는 현재 몸 상태가 온전치는 않아도 포신 구속을 뛰어넘는 체인지어 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손 타자에게 던질 수 있는 레퍼토리를 확충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봤고요. 그런데 임무의 강도가 높아졌을 때 우세타가 잘 완수를 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중계할 때도 그렇고 세이브 상황에 올랐을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ERA가 4.67이었습니다. 그 부담감에 억눌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잭스도 구위는 좋은데 자타자한테 확실히 약점이 있었고 또 세이브 상황에서의 ERA가 6.03으로 더 높았습니다. 베이커나 클레빈저, 헌터비기 이런 투수들도 구위는 확실한데 반해서는 마침표를 과연 잘 찍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거든요. 템파베이가 불펜 야구에 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를 발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정한 마무리 때문에 시행착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 한 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안방 괜찮을까입니다. 템파베이의 최근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포수 포지션인데 마이크 주니노 이후에 확실한 주전 포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포수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27위에 불과했고요. 2023년부터로 넓혀봐도 포수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2.2로 메이저리그 25위에 그쳤습니다. 에릭 니엔더 사장도 포수 시장은 FA 시장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트레이드 매물로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어려움을 토로를 했는데 토론토나 다저스 이런 컨텐더 팀들의 예를 들면서 이런 포수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프 시즌에 시작하면서도
중에서도 템파베이가 가장 먼저 얘기한 거는 안방이었어요. 시작하면서 바로 안방 보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겨울도 별다른 보강 없이 그대로 안방을 지난 시즌과 똑같이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닉 포르테스와 헌터 페드치아 이 두 명의 선수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포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통산 조정 득점 생산력이 72에 불과할 정도로 공격에선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선수예요. 블로킹과 프레이밍에서는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도루 허용이 2023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최다 4위였거든요. 이런 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수고요. 페드치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시절에는 선구안도 꽤 괜찮았고 공격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거는 PCL에서 좀 뛰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치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29살 시즌입니다. 이제는 빅리그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줘야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포르테스와 펜투치아가 공격과 수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안방을 올 시즌에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 두 선수를 백업을 해야 되는 선수가 마이너 유망주의 도미닉 키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25살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수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템파베이는 워낙 또 포수의 수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팀이다 보니까 이 선수는 좀 더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셰인 바즈 트레이드 때 영입한 케이든 보다인이라는 포수 유망주가 있습니다. 22살인데 공수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드래프트 된 지 얼마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여전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템파베이가 외부에서 영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포르테스, 페두치아로 한 시즌을 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보일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참 희한해요. 유망주들을 잘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팀인데 포수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카슨 윌리엄스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를 데뷔했죠. 그렇죠. 올라오기 전에 트리플 A에서 23개의 홈런과 22개의 도루를 기록을 하면서 파워와 스피드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확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트리플 A에서도 타율이 2할 1푼 3리였었고 메이저리그 32경기에서도 타율이 1할 7푼 2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에서는 볼넷을 골라내는 능력은 나쁘진 않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석당 볼넷률도 5.7%로 떨어졌어요. 여기에 삼진율이 41.5%였습니다. 사실 3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윌리엄스는 40%를 넘었고 이 삼진율이 작년 트리플 A에서도 34.1%에 달했어요. 그래서 올해 윌리엄스의 20-80 스케일을 보면은 파워와 주루는 60점으로 준수한데 반해서 타격이 30점입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좋지 않은 거잖아요. 평균 이하입니다. 수비도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정확성만 좀 보완이 되면은 대형 유격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과연 이 정확성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템파베이가 세대 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카미누에로의 브레이크아웃에 맞춰서 카슨 윌리엄스가 올라와줘야 타격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빌딩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리빌딩이라는 것도 구심점이 나와주면 그렇죠. 편하지 않습니까? 그 구심점이 카미네로라고 하지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낫고 두 명보다는 셋이 더 낫기 때문에 미들 인필더에서 카슨 윌리엄스가 자리를 잡아주면서 파워 스피드의 콤비네이션을 극대화시킨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칼슨 윌리엄스 데뷔전을 중계했거든요. 네. 그때 홈런 쳤죠. 아, 홈런 쳤다고? 네.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에 쭉 안 좋았죠 또. 네. 올 시즌에 과연 칼슨 윌리엄스가 내야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제 키플레이어는 셰인 맥클레난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는 맥클레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2년, 2023년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 2022년에 사이 영상 투표 6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23년 8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 그리고 2025년 복귀를 준비를 하다가 스프링 트레이닝 때 신경 부상을 당하면서 2024년, 2025년 한 번도 투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맥클레난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야구와 인생 모두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감정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 시즌에 임하는 마음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구속은 97에서 98마일까지 찍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워낙 길게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복귀를 준비하기보다는 다른 투수들 일정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개막전 로스터 합류가 목표라고는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5이닝 한 75구에서 89 정도로 끊어줄 거다라고 케빈 캐시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드루 라스무센에게 팔꿈치 수술을 3번 받은 선수다 보니까 이닝에 대해서 조절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6이닝을 던진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3, 4이닝 던지고 5이닝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자마자 규정 이닝을 소화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한 150이닝까지 던지면 아주 성공적인 복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상 로테이션에는 라스무센이 1선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셰인 맥클레난이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올 시즌 로테이션을 이끄는 게 템파베이 마운드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클레난을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심플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다크호스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답니다. 지난 2년간 템파베이가 성적이 좀 조조하면서 항상 AL 동부의 다크호스로 불렸던 그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시즌이라고 예상은 되지만은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새롭게 다크호스로서의 위상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상의 시나리오로 써봤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 새 구장 건립 확정입니다. 현재 새로운 구장에 대한 교감도나 이런 건 나와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확정은 아직 아니거든요. 시즌 중에 새로운 구장이 건립된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템파베이 선수들도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왜 웃냐면은 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즌 내내 야구 얘기는 안 하고 새 구장 밀당만 한답니다. 저는 항상 템파베이가 보여주는 야구는 창의성도 있고 워낙에 그들만의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야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템파베이는 관중수라든지 구장과의 접근성, 또 새로운 구장 이런 외적인 얘기들로 그렇죠. 가득 차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야구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에 화제가 되면서 보는 게 아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평균 관중 9,713명 이하입니다. 봐봐, 이런 거라니까요? 나 지금 또. 이게 작년에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를 썼을 때 평균 진짜? 관중이거든요. 진짜? 이거보다 적게 들어온다. 야, 다른 팀의 구장, 심지어 스프링 캠프 구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적다. 그렇죠. 트로피카나 필드로 복귀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떠나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템파베이의 2026년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템파베이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구별로 한 팀씩은 했죠? 네. 자, 끝나갑니다, 여러분. 네. 시작이 발이니까요. 네, 끝나가니까요. 좀 더 꾸준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 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